이게 풍화된 것보다는요, 지금 40년 동안에 여기서 풍화된 게 제가 보기엔 몇 배라고 봐요. 말할 수 없이 이제 그림이 얇아졌고 형상이 거의 지워졌죠. 살다 보면 멋진 남자 생길 것 같죠? 자, 다음. 안 생겨요. 저 눈빛 혹시 착각해 봤죠? 안 생겨요. 생길 거예요. V라인도 러브라인도 광동 옥수수영 자동차 보험료 사고 없으면 버리는 돈이다. 아니다. 악사는 혜택으로 돌려받는다. 모험이 약속할 때 악사는 흉명납니다. 악사 다이렉트. 너도 이거 아니? 밖에서도 집안 전등 끌 수 있어. 난 그런 거 몰라. 당신은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린 스마트 기술이 에너지를 알아서 관리해드리니까요. 당신을 위한 그린 스마트 자이. 실패는 없다. 승리의 영광과 패배의 전율이 공존하는 새로운 전투가 시작된다. 스타크래프트 자유의 날개. 지금 바로 오픈 베타에 참여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인사이드 김상명입니다. 국보 제285호 우리에게는 방굴의 암각화로 알려진 선사시대 문화유산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45년간 1년 중 절반 넘게 물속에 잠기면서 발생한 자연적인 훼손, 그리고 각계각층의 관심 속에서도 7년째 표류하고 있는 보존 대책, 여기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사 연구 과정에서의 훼손 가능성까지 이 방구대 암각화의 훼손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은 한둘이 아닙니다. 잠시 후 암각화를 위기에서 구해낼 방법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70-80% 한번 80%는 이미 훼손이 돼버렸거든요. 그림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오랜 동안 풍화가 가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두드렸으니까 신석기 시대 선사인들이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바위 그림 방구대 암각화. 울산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방구대 암각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눈에 띄는 대책은 아직도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태현 프로듀서, 네. 이 훼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반구대 암각화. 국보는 말 그대로 한나라의 보물인데요. 바위 그림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라면 아무래도 1년 중 절반 이상이 물속에 잠겨있기 때문인데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다시 반구대 암각화를 찾았습니다. 한여름이지만 방학을 맞은 반구대 암각화에는 전국에서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주인공인 암각화는 어디에 있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가민아, 그림 보여? 아니요. 작은 엄마도 그림 안 보이는데? 나 숲밖에 안 보여. 아니, 볼은 보이는데 그림이 안 보여. 현장에서 제대로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고 암각화가 건너편 어딘가에 있다는 안내판만 쳐다보다가 겨우 물속에 잠겨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깜짝 놀랍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게 저수지 물들었다는 얘기는 애 엄마한테 오기 전에 듣고 왔는데 이렇게까지 물에 방치되는 건 좀 저도 비전문가지만은 뭐 풍화나 침식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안타깝네요. 직접 와서 보니까 보이지가 않고 이제 수면 밑에 가라앉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직접 보여주고 싶었는데 보여주지 못하니까 좀 아쉽고. 보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물이 너무 높아서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선사시대 걸작품인 암각화를 찾아서 먼 길을 달려온 아이들은 국보인 암각화를 무엇이라 생각할까요? 참 가슴 아픕니다. 이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애들 데리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바로 동네에 있으니까 보러 가자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근데 막상 물에도 잠겨 있으니까 좀 아쉽네요, 이게. 지금 현재 반구대 암각화가 어떤 상태인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수자원 공사의 도움으로 배를 타고 암각화에 다가갔습니다. 도저히 어디에 암각화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 물속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지금 현재 수위가 암각화 상단면에서 6cm 아래인 해발 56.74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반구대 암각화 그림들은 거의 다 물속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현재는 거의 완전히 잠겼다고 볼 수 있죠. 반구대 암각화가 물에 잠기는 것은 하류에 있는 사연댐 때문입니다. 사연댐은 1965년에 완성됐는데 사연댐에 물이 가득 차면 60m에 이릅니다. 반구대 암각화가 약 52m에서 56m 사이에 있기 때문에 1년에 8달 정도는 물에 잠기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애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선생님한테 배울 때 반만년 역사의 유구성을 자꾸 얘기해요. 반만년 역사? 뭘로? 기록 있습니까? 반만년 역사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거가 여기에 있는데 이 증거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행위는 반문화적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1971년 학계에 보고된 반구대 암각화는 고래, 호랑이, 사슴을 비롯한 동물과 사람 얼굴, 사냥 모습 등 290여 점이 새겨진 선사시대 미술의 걸작품으로 평가됩니다. 북방 긴수염 고래가 이제 물을 V자로 이렇게 분출하는 것은 이 고래뿐이 없어요. 또는 집단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고래가 3마리를 같이 그려놨잖아요. 이 고래는 울산만 연근에 있지 않는 고래입니다. 즉 깊은 그 바다에 있는 고래인데 이 고래를 그려놨다는 건 사실은 깊은 바다까지 나가서 포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못 그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린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양업이 그 넓은 바다 깊은 심해까지 나갈 정도로 발달했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라는 증거인데, 그리고 고래 잡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고 하는 걸 보면 이 그림 속에서는 어업을 중심으로 수렵을 중심으로 살았던 한반도의 선사시대 사람들의 삶의 궤적들이 수수께끼처럼 하나하나 풀 수 있는 모든 열쇠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소중한 거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인류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반구대 암각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6,000년 전 선사인들이 사냥하고 가축을 기르던 생활상까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표범의 다리의 앞다리와 뒷다리가 묶어져 있고, 다음에 꽃사슴, 귀, 목, 꽃사슴. 여기에 고가 메어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즉 다리가 묶어져 있고 목이 묶어져 있다는 것은 이동적인 삶과 정착적 삶이 같이 공존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미술적인 표현 양식도 아주 훌륭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울산은 선사시대의 선진 문물을 교류하던 중심이었고 그 흔적이 암각화에 남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 모든 암각화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제작 방식 그리고 형상을 발전시키는 단계가 반구대와 천전지에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울산이 결국은 문화적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어떤 수준에 올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렇게 고래를 잡고 있는 그림과 수렵의 그림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또 사실은요. 울산이 해양 국제 무역 중심의 첨단에 서 있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 선사시대 때 문자가 없던 시대에 울산은 세계인들이 부러울 정도로 가장 선진적인 이 도시인데, 하지만 지금 반구대 암각화는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사실 반구대 암각화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아는 사람도 드문 실정입니다.
우리는 방구대 암각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작업보다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물을 빼는 것이 맞냐 아니냐만 논의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이게 풍화된 것보다는요, 지금 40년 동안에 요새 풍화된 게 제가 보기엔 몇 배라고 봐요, 몇 배요.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71년도에 최초로 보고되었을 때의 자료와 2010년도 지금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은 말할 수 없이 이제 그림이 얇아졌고 형상이 거의 지워졌죠. 이런 상태에서 학계에 처음 보고된 70년대 초반의 사진과 최근의 사진을 비교하면 반구대 암각화가 얼마나 훼손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암각화에 있는 인물상을 보면 윤곽이 희미해지고 오른쪽이 떨어져 나간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70년대 초반 그림에는 바위에 난 홈이 좁았는데 최근에는 더 크게 패였고 각종 부유물이 부착돼 바위 그림 표면이 갈수록 훼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암각화를 이거 보면서 지금 느끼는 거는 이거 숭례문이 불탄 거하고 똑같은 느낌을 갖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처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감을 못 잡아서 그런데요. 지금 이 암각화 자체가 옛날 그림하고 지금 보면 그림이 구별이 안 되거든요. 이미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70-80%, 한 80%는 이미 훼손이 돼 버렸거든요. 그림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숭례문은 불찼으면 지금 확 우리가 느끼니까 금방 훼손된 걸 아는데 암은 지금 서서히 풍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실감을 못해요. 반구대 암각화가 세계적인 문화재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네, 정말 실감을 못했는데요. 예전과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꽤 많이 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단지 암각화에 새겨진 그림뿐만 아니라 바위면 전체에 생긴 틈새 모양도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사연댐이 1965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물속에 잠긴 기간만 45년에 이릅니다. 이렇게 보존 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최근 추가적인 훼손 부분이 발견돼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의 훼손 정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구대 암각화 암석 성분인 쉐일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쉐일의 바로 특성이 뭐가 있냐면 가장 나쁜 특성인데요. 물에 넣었다가 또 건조시켰다가 물에 건졌다가 반복하게 되면은 이 돌이 엄청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쥐약 같은 그런 아주 나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반구대 암각화가 공교롭게도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물에 침수 8개월 동안은 물에 침수하고 4개월 동안은 건조되고 이걸 반복했거든요. 지난 2009년 1월에 물이 빠져나간 반구대 암각화를 촬영한 장면입니다. 물에 약한 암석 성분 탓인지 곳곳에 새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균열이 보였고 암각화 바닥은 쓸려 나간 것처럼 비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를 중심에 놔두고 고고학적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반구대 암각화를 중심에 놔두고 몇 년도에 얼마만큼 훼손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도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응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이런 가운데 소위 전문가들에 의한 무리한 탁본뜨기와 FRP 본뜨기로 암각화가 인위적인 훼손도 당했다고 합니다.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최초의 연구 보고서는 울산시 의뢰로 2003년 서울대 김수진 교수팀에 의해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계에서 당시 연구 과정에서 심각한 암각화 훼손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있는 이 그림은 암각화면 전체에 대해서 189곳에 대해서 격자마다 총파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슈미트 햄마, 쇠망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게 토목공학에서 할 적에 이 슈미트 햄마를 두드리기 위해서는 면을 매끄럽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일반 콘크리트에 때리면 안 되고, 왜냐하면 조금 우둘투둘 할 수 있으니까 면을 반질반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특성을 알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했다 하면은 이 앞면을 갖다 깨끗하게 또 톤도 됐다는 거예요. 여기가 암각화 그려져 있는 면이에요? 암각화 그려진 면 그 자체죠. 이게 암각한 면이거든요. 만약에 실험을 한 번만 했다 그러면 한 번 두드렸을 거고, 3번을 두드려서 평균 냈다 그러면은 180개 곱하기 3이니까 그 600개를 두드렸다는 얘기죠. 실험을 한다 그러면 한 번 두드리겠어요. 평균 치는 게 2번, 3번 안 두드리겠어요. 상식적으로 봐가지고. 그렇겠죠. 근데 이 슈미트 해머는 어떤 때 쓰는 해머인가요? 슈미트 해머라는 게 일반 콘크리트를 탓을 해놔놓고 콘크리트 강도가 우리가 원하는 설계 강도만큼 나오는지, 제대로 된 콘크리트를 가지고 탓을 했는지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이겁니다. 반구대 암각화 표면은 쉐일이 열을 받아 만들어진 혼펠스로 되어 있는데 망치질로 균열이 생겼고 안쪽으로 풍화를 가속시키는 스맥타이트 성분이 검출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암각화는 그 표면이 쉐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점토로 굳은 쉐일로 이루어지는데 그 편이 뜨거운 열로 변형을 받아가지고 호음패스라고 하는 딱딱한 사기그릇 같이 한 1cm 정도가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면에다가 해머로 700g 정도 되는 슈미트 해머라 그러는데 해머 장도리 같은 걸 이렇게 탁 때려가지고 한 3cm 간격으로 189군데를 다 때렸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지질에서는 그 암각화의 그 앞면에 미세 균열을 많이 야기시키시라고 아마 추정이 됩니다. 또 2003년 연구팀은 암각화 표면에서 암석도 채취해 훼손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암각화 면에서 이 시료를 채취한 거야, 이거. 이거는 완전히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 어떻게 암각화 면 자체에서 시료를 채취해요, 이거 봐. 암의 물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물속에 조금 많이 잠기는 부분에 대한 6곳,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 되는 6곳, 그 다음에 물하고 접촉이 좀 적은 곳 6곳을 모두 18곳의 암을 실제로 이와 같은 망치를 가지고 깨서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암각화 면이 여기 보면은 쉐일이라는 태저감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주변에 떨어져 있는 데서 이게 이 시료를 채취해서 해도 꼭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뭐 허가를 했다 그러면은 허가를 한 사람도 깜빵 가야 될 거고 실제로 이걸 두드린 사람 그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깜빵 가고도 당연히 깜빵 가고 남아야 될 사람들은. 이뿐만 아니라 2004년 문화재청의 의뢰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반구대 암각화를 입체 촬영하면서도 암각화를 훼손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비계 설치가 비전문 업체에 의해 반구대 암각화에 너무 가깝게 시공돼서 주변이 심각하게 변형됐다는 것인데 연구 용역이 오히려 문화재를 망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의 의뢰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획된 공주대의 용역 조사에서 또다시 문화재 훼손 공방이 재현됐습니다. 공주대 팀이 비계를 설치해 조사를 한 후 암각 화면에서 돌이 떨어져 나갔다는 주장입니다. 25cm 정도 되고 있는 돌들이 꽉 끼어 있는 돌들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단면 구조를 디지털로 정확히 찍어놓은 걸 계속 확대해서 보니까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요. 그쪽에서 금이 간 부분이 전리면에서 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금이 간 부분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오랫동안 풍화가 계속됐기 때문에 금이 갔겠죠. 그리고 물이 돌아다녔겠죠. 그럼 금이 간 부분에 1차적으로 선명하게 이끼류가 끼거나 부유물이 끼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금이 간 상태에서는 코팅이 돌이 석질이 변화가 되니까 색깔이 변해야 됩니다. 파란색 부분의 돌이 조사 전에는 제 위치에 있었지만 공주대 팀이 조사를 한 직후 오른쪽 그림처럼 떨어져 나갔고 떨어진 표면의 색을 보면 암석이 떨어져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용역을 시작하고 나서 깨진 건 맞는데요. 네. 그게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깨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알았으면 먼저 이제 시청에 얘기한 것이면 일이 이렇게 안 커졌을 텐데 제가 조사하는 과정 내에서는 그게 저희 관심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비계를 설치하고 조사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인정하지만 자연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청 의견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저희로서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일단 그
공주대 팀이 물산에서도 아마 그 기자회견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 상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일단. 네. 그리고 일단 객관적으로 지금 그게 용역한 기관에서 그걸 훼손됐다는 100%의 근거가 지금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하여간 지금 그렇게 상황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주대의 반구대 암각화 용역 조사가 2003년에 책임을 맡았던 김수진 교수의 영향 아래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 의문이란 주장도 있어 확인해 봤습니다. 김수진 교수님도 이번에 그 공주대 팀에 포함되어 계신가요? 아니요. 저 그냥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아, 자문위원으로 계시고요. 예. 그럼 자주 회의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같이 그 말씀하시겠네요. 지난번에 자문회의 때 오시고요. 중간보고회 때도 오셨습니다. 이미 반구대 암각화를 둘러싸고 학계에서도 논란과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기관의 정리가 필요하지만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논란만 있고 결론을 못 내리고 끝난 상황 아닌가요? 제가 오기 전 상황이라 가지고 뭐 구체적인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만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쪽은 가격을 했다고 그러고 지금처럼 아마 한쪽은 훼손시켰다고 그러고 한쪽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선 그 평행선 달리다가 논란으로 끝난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네네. 반구대 암각화는 오늘도 이렇게 물속에 있습니다. 네, 보고 있으려니까 약간은 화가 날 정도인데요. 그림 위를 저렇게 마구 두드려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바위에 새겨진 그림 자체뿐만 아니라 그 그림이 그려진 바위면 전체가 문화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가들의 역사인식 부족과 자연풍화로 인해 채 반세기도 되기 전에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는데요. 풍화와 균열이 심각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은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1995년 국보로 지정된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 방안은 2003년 울산시가 김수진 교수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시한 제1안은 사연댐 수위를 45.9m까지 낮추는 안으로 학교와 문해재청이 지지했던 것입니다. 제2안은 대곡천의 유로를 변경하는 것인데 댐을 만들고 산을 절개해 물길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제3안은 당시 울산시가 지지했던 것으로 댐 기능을 살리면서 공사 비용이 최소로 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댐 기능을 지켜 물을 확보하려는 울산시와 댐 기능이 저하되더라도 국보를 지키려는 문화재청의 인식 차이로 보존안은 지지부진해졌습니다. 2008년 울산시는 새로운 대안으로 터널형 수도 변경안을 제시하면서 물을 지켜내려 했습니다. 별도의 수원 확보 대책이 없는 한 현 상황에서는 저희 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연댐은 울산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주요 식수원인데 사연댐의 맑은 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구대 암각화 바닥인 52m까지 수위를 조절하자는 안이 새롭게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모자라는 부족분은 다른 지역에서 대체하는 조건을 달아 정부 부처도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암각화가 52m에서 56m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존을 하면서 그러면서 대안을 찾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총리실이 내는 조정안이 굉장히 난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암각화 보존에 나섰습니다.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과 울산 시민의 식수원 확보라는 문제를 단기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18일 울산시는 사연댐 수위 조절안을 받아들인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향적인 자세로 사연댐의 수위를 낮춰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맑은 물 공급 대책을 추진해 하기로 하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해 주기로 하고 그 동시에 그 전제로 이 부분을 연구하는. 하지만 여전히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부족하질 물까지 확보해야 사연댐 수위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사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해야겠다. 정말 뜻 있는 문학의 인사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죠. 그런데 그 뒤에 언론 보도를 보고 울산시에서 올라온 뉴스를 보게 되면 사연 때문에 수위 조절하는 안을 수용한 것이지 수위 조절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또 이렇게 나와요. 그 뒤에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문화재청에 보낸 회신문에서 물이 확보된다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면 할 수 없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을 확정하는 어려운 숙제는 풀었지만 여전히 물 문제 해결이라는 암초는 제거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수문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문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요. 예. 당장이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제 설계하고 그리고 이제 수문 설치하는 작업에 들어가야겠죠. 네.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가요? 지금 예산 협의 중입니다. 이제 기재부하고요. 예. 그 기간 동안 그럼 지금 현행처럼 네. 잠겨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근데 저희 생각에는 그게 당장이라도 이제 수위를 낮췄으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울산시가 가시적으로 이제 물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수위를 낮출 생각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문제는 아직 좀 타협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네. 울산시가 사연댐 수위를 낮춰 암각화를 보존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이지 당장 수위를 낮추는 작업에 돌입한 것은 아닙니다. 암각화는 계속 물속에 있어야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예산 확보도 일단 해야 되고요. 예산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설계도 해야 되고 설계 끝나고 나면 시공해야 되니까 2 내지 3년이 최소한 걸립니다. 그럼 2 내지 3년 동안은 앞으로 물에 그대로 현재 상태처럼 암각화를 다시 물속에 들락거리도록 둬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수문이 설치되기 전이라도 사연댐 수위를 낮추는 조치가 급해 보이지만 울산시는 수위 조절에 대한 언급 없이 물이 빠지기도 전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면 보강 처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CS 반구대 암각화의 영구 보존을 위해서 작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 공주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를 해놔놓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올 텐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안면 강화 처리 방안이라든지 또 하부 공동에 대한 보강 방안 또 스맥타이트 유무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이런 부분이 용역 결과에 포함돼서 나오면은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보강할 부분은 보강을 하고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3년도 이후에 7년이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보는 게 이번 용역의 가장 큰 사업 지시 사항의 내용이었는데 지금 언론에서 막 이슈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계속 시청에서 요구들이 계속 많이 들어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현황 파악이었는데 지금은 보강 대책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용역을 맡은 공주대 팀은 7월 6일에 중간 보고를 했는데 역시 암각 화면에 어떤 보존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물에 잠겼을 적의 영향, 그 다음에 뭐 풍화 정도 등등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그 보고서 내용을 봐가지고 제일 마지막이 강화제. 그러니까 화학물질의 강화제를 써서 현재 있는 풍화가 일단은 풍화 진행되는 걸 막고 더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그 강화제에 대한 실험이 최종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화제에 의해서 그 결론을 당연히 어떤 방법 중에 한 가지겠습니다만은 그게 적어도 1, 2년, 2, 3년 정도 장기간의 실험에 의한 나온 결과라야지 몇 달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맺는다는 데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저게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2년, 3년, 5년, 10년 갔을 적에 이 화학물질의 변형 또는 변성에 의해서 오히려 더 이 강화제를 쓰는 내용 자체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물에 꺼내 놔가지고요. 이제 어느 정도 표면만 이렇게 잘 이제 붓으로 이렇게 좀 정리만 하고요. 이렇게 이끼 같은 것만요. 그냥 놔두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더 이상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 하겠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요. 그거 제가 보기에는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암벽에 붙어 있거든요. 잘못하면 이렇게 악교 같은 걸 이렇게 붙여버리면요. 뒤에서
습기가 물이 나오는데 습기를 또 막아버리는 입장이 돼가지고 더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거든요. 반구대가 6,000년 동안 지금 이렇게 지금 된 이유가 있어요. 안전된 이유가.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물에서만 꺼내 올려놓으면요. 걔는 더 이상 풍화되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수직절벽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모자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돌이 머리가 있어요. 그 4, 5m 나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여기는 묻질 않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쉐일은 지금 비가 맞으면 상당히 산극인데 비가 안 맞도록 6천 동안 이렇게 돼 있었고요. 실제로 장마비가 내리던 7월 13일 반구대 암각화를 찾았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암각화가 있는 면은 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록 물에 잠겨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물에서 꺼내주면 비에도 젖지 않고 그나마 남은 생명력을 이어갈 것 같은 희망이 느껴집니다. 외국에서는 한 문화재를 보존 처리하는데 전체를 하지 아니하고 1m만 보존 처리를 해서 50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결론은 뭐냐면 보존 처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망가진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외국의 암각화나 외국에 대한 석존 문화재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여기 본드를 칠하거나 화학물질을 덧입히거나 하는 것은 가속화시키는 거죠, 훼손을. 반구대 암각화의 훼손된 표면을 어떻게 보존 처리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먼저 물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물에 조금씩 들락거리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벌써 이거는 훼손시킬 만큼 훼손시켜가 마지막 단계까지 지금 왔다고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진짜 물로서 완전히 격리를 해야 될 건데 그게 만약에 중요하다고 느낀다 그러면 시민들 보고 우리 낙동강물 좀 안 좋은 거 먹더라 하더라 해도 안 갖고 보존을 합시다 라고 시장이든부터 나서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설득해가지고 저걸 갖다 보존하는 쪽으로 굉장히 모든 역량을 그걸 해야지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물 어느 정도 확보하니 물에 50m 물 낮추고 하니 그 수준 가지고는 좀 보존 대책이 절대 아닙니다. 저거는. 반구대 암각화는 보존 대책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물속을 드나들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바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할 때입니다. 목조 건축은 불이 타면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지만. 근데 석조 건축은 석조물은 한 번 무너지면 영구히 복구 불가능합니다. 시민들한테 물만 암각화 놓으면 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만 시에서는 자꾸 언급만 했고 문화재청에서는 보존만 얘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시민들한테 현실이 어떻다는 얘기는 전혀 그 사이에 제가 보기엔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봐가지고는 문화재 그러니까 암각화의 현 상태 그리고 2003년도에 두드리면서 저질러 놓은 저거 있는 그대로 밝히고 현재 있는 암각화에 대한 상태를 그대로 밝히고 물 문제가 어떻다라는 것 있는 그대로 밝히고 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낙동강물 좀 더 묵자 양해를 받아야 될 것은 양해를 받고 보존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시민 이해시키고 양해를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금 어물쩍 이렇게 넘어간다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데 우리 후손들한테 죄인 되는 겁니다. 반구대 암각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반구대 암각화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네, 결국 수문이 설치될 때까지는 최소 몇 년간은 물속에 더 있어야 한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 연말쯤 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이르면 2013년 하반기쯤에 수문 설치를 끝낸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균열과 풍화가 심하기 때문에 물속에 있어야 하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결코 짧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위적인 보강 처리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네. 보셨듯이 암각화 자체가 앞으로 약간 고개를 숙인 듯한 모습이다 보니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물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보강 처리는 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 다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반구대 암각화. 지금은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6,000년의 인류 역사를 온전하게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보존 대책이 시급합니다. 인사이드는 곧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담겠습니다.
반구대에 새겨진 암각화는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인류 최초의 기록이자 문화입니다. 만약 이 바위 그림이 사라진다면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텐데요. 반구대 암각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사연댐 수문이 설치되기 전이라도 물속에 잠기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UBC 시사기획 인사이드,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